10대 그룹 CEO 만나는데 몇 명 올 것이냐? 네, 역시 9분 왔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는 좀 억울해. 뭐가? 코로나 때문에 하면 못 온 거예요. 아, 그럼 대리로라도 보낼 수 있는데? 네. 어찌됐거나 한지를 뺀 9개 그룹의 CEO들이 모두 참가를 함으로써 예측을 비기게 되었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이제 경청회관에서 있었고요. 경청 회장이 나 인제 알았네. CJ 회장님이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청 CJ 회장님을 비롯한 님자 붙여야 돼 이런 분들은 님. CEO님들과 함께 우리 차기 정권의 경제 정책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 걸그룹 얘기해서 그런지 10대 그룹을 딱 봤는데 걸그룹인가? 아이돌 그룹인가? 순간 10대 그룹. 네. 어제 마침 또 9명이라 소녀시대 느낌으로. CEO 하니까 이제 송 작가님도 10대 그룹에 들어가가지고 다음에 여기 한번 같이 들어가야죠. 네. 대통령 후보 만나고 해야죠. 네. 지금 상상 중. 짬짬짬짬짬. 지금 그렇지 않아도 과도한 송 작가 TV 그룹 확장에 의거해갖고 네. 주변에서 많은 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이렇게까지 누가 어려운 겪고 제가 네. 네. 이렇게까지 직원들이 원하신다면 좀 더 큰 확장을 위해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아니 왜 부추기고 그러니 이 국장아. 아니 이렇게 해서 빨리 망해야 그 포기할 부분을 빨리 포기합니다. 아니 망하면 우리 같이 망하는 건데. 우리는 안 망해요. 아 네. 진짜? 네, 방송하기 방송은 때문에 아무렇지도 안 않을 망합니다. 거고요. 네. 네. 저희 QBC 커널리안 비즈니스 코퍼레이션이 위기에 처할 수는 있죠. 네. 자, 역시나 그 일종의 기세 싸움이 좀 있었어요. 네. 손경식 경청 회장이 우리나라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서 규제가 너무 많다. 라고 또 불평을 했습니다. 내가 보기엔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 같은데 그러게요. 아직도 대기업 총수님들 눈에는 아직 우리나라의 규제가 많다라고 얘기를 꺼낸 것 같아요. 비행기 태워 미국 한번 보내드려야겠어요. 미국에 있었으면 우리나라 네. 제기업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다 깜빡이 들어가 있어요. 네. 3대 세습하고 이런 대기업이 어딨어 세상에. 지금 1,700조씩 해외에 비자금을 쌓아놓고 있어도 말하라는 이런 훌륭한 국가에서 기업 경영을 하시면서 였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근데 중요한 건 예전 같으면 이제 그 다른 대통령 후보 같은 거 그래요? 제가 집권하면 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합리적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했으나 이 후보님은 대놓고 일방적인 규제 강화 또 일방적인 규제 완화도 옳지 않다. 그렇죠. 결국 내 맘대로 할 거야. 원칙대로 할 거야. 라는 얘기를 하신 합리적으로 거죠. 한다는 거죠. 아니 그거는 세오 발언이고 우리 이재명 후보님께서는 합리적으로 하시겠다는 거고. 대신에 이제 뭐 당연히 지나친 독점 규제나 시장 지배력의 남용 이런 걸 억제해야 되고 그래야 합리적인 경쟁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 얘기를 했고. 부분이거든. 이미 대한민국이 IT 산업이 진행화되고 4차 산업이 숙성돼가는 관계에서 이 모든 수혜를 이른바 플랫폼 시스템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대기업이 혼자 독식하게끔 이미 구조가 만들어져 버렸어요. 그렇죠. 이 추세로 가면 영원히 전 국민이 사실상 대기업의 시스템 하에서만 움직이게 되는 꼴이 생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규제할 부분은 하고 처리할 부분을 하면서 공정하게 하란 말이야. 공정하게 버릇만큼 세금 내고 소비자 권익 높여주고 밑에 있는 협력 기업들한테 제대로 대우해주면서 제대로 해라라고 하는 따끔한 일침을 놨다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게 대신에 이제 그게 아닌 반대 규제라면 과감하게 철폐 완화하는 게 맞다. 이렇게 약간 상식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역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규제 완화 있다고 하는데 혁신이 발목 잡힌다고 하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규제 혁신이 네. 발목 잡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래서 이게 탁상행정과 행정편의주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공무원이 잘못했다는 거지. 그렇죠. 이 봉투만 들고 오면 다 처리해주고
그리고 원칙 지킨다 그러면서 딴지 놔갖고 어떻게든 뒤에서 따로 만나가지고 뭐 하나 먹으려고. 정확한 표현이에요. 요런 것들이 현장에 존재한다는 거를 알고 있는 거야. 그렇죠. 네. 그 공무원들의 어떤 그 생리를 바닥부터 알고 있거든. 이건 말 그대로 저처럼 바닥에서부터 현장 실무를 통해서 이러한 관계를 전부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본인이 바닥부터 시작해도 본인 CEO부터 시작해놓고. 아니야. 처음에 나 우리 아버지 때문에 17살 때부터 터먹고 현장에 끌려가갖고 볼때 잡고서 뻘밭 뛰어다니고 그러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바닥부터 정말 야생의 사자처럼 절벽에서 스스로 기어 올라온 타입이라는 거를 이 기회를 통해 꼭 밝히고 싶네. 아무튼 바닥부터 화력에 돌아다녔겠지라고. 유성가영 피터님께서 네. 일침을 가해주셨습니다. 너무 많은 걸 알고 오래간만에 계세요. 안티가 돌아왔네요. 1993년부터 시청하시더니 너무 많은 걸 알고 우리 계십니다. 방송 오래 본 피터님. 분들은 너무 많이 네. 알아.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엄적달싹 못할 얘기를 꺼냈어요. 그렇습니다. 이거 중대재해 처벌법 처벌법. 제고해 달라는 요구를 받은 거에 대해서 아니 지금 광주에 지금 아파트 붕괴 현상 봐라. 이런 거 있어버리면 단순히 기업의 손해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이미지부터 시작해서 국민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무조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공을 해달라고 하면 어떡하냐? 니네들이 실질적인 뭔가 대안을 내놔야지. 이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연간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산재로 희생당하는데 여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왜 안 지려고 하느냐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게다가 이게 실제 적용은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산재를 줄이기 위해 통상적인 노력을 하는 선량한 경영자라면 중대재해법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논리학으로 치면은 우물의 독풀기식 오류라고 얘기를 해요. 뭐냐면 상대방을 올가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선량한 경영자인데 뭘 이런 거 두려워해요. 다시 말해서 너 이거 두려워? 그럼 넌 선량한 경영자가 아니구나 라는 걸 전제로 깔아놓는 거죠. 걸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줄 알지? 뭐 이런. 100%다 걸려드는 겁니다. 우물의 독풀기식 오류는. 그러니까 지금 송경식 회장이 살짝 간을 봤다가 뜨거운 거지. 제대로 예. 아무튼 뭐 이와 관련해서 또 한 번의 전문성을 다 보여준 거예요. 경청 회장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안의 전면과 이면을 너무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중대재해법 이와 관련해서는 주변에서도 많은 얘기들을 들어요. 이거가 필요하는 거는 인정하는데 너무 가혹하다. 특히나 대기업 같이 돈이 있으면 돈으로라고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들은 거야. 네. 중소기업이나 또는 그 중소기업으로서 대기업의 용역 제공을 하는 이런 업체들 입장에서는 인사사고 한번 터질 때마다 어마어마한 비용을 전부 다 물어내야 된다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 법 자체가 인사사고를 줄일 수는 없어요. 현장의 분위기를 바꿔야 되는 거거든. 근데 왜 이 분위기를 안 바꾸냐? 안전시설 늘리고 교육 늘리고 이걸 제대로 하게 되면 드러나는 비용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편법으로 피해가려고 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영국에는 재해에 대한 그 중대재해법이 영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보다도 더 사망자가 영국에서 많이 나요. 그건 뭐냐면 현장에 대한 투자를 직접적으로 못 한다는 거거든. 결국은 원청 발주자이고 사실상 모든 자본을 쥐고 있는 대기업이 스스로 현장에 있는 분위기를 안 바꾸면 이러한 불행은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이재명 후보는 알고 계신다는 거지. 그리고 영국이 지금 중대재해법이 있지만 산재 사망률이 미국보다 높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영국은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산재가 발생하더라도 야 산재하지 말고 조용하게 합의하자. 이렇게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산재로 인정받기도 쉽지 않아요. 그거 진짜 노동자가 힘들어요. 스스로 입증해야 돼요. 회사하고 진짜 싸워야 거의 돼. 나갈 정도의 그 정도의 싸움을 해야 되는 건데 노동자가 그렇게 선택할 수가 잘 없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이거
공단에서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인정을 받기가 또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회사에서는 변호사 쓴다고요. 그럼 그렇죠. 노동자는 어떻게 해? 하여튼 이런 문제도 있다는 겁니다. 저 자신이 산업 현장에서 다친 산재 피해자예요. 근데 문제 내 회사라서 산재 처리를 못하는 거지. 그게 문제인 거거든. 또 그런. 네. 아무튼 이 문제 그러고 나서 진짜 내가 반성한 게 내가 다쳤던 그 관련된 공정에 있는 그 프로세스를 그때 가서 바꿨어요. 그 내가 거기에 다쳐보지 않았다고 하면 모르는. 다칠 때까지 누군가가 다치더라도 이러한 개선이 안 이루어졌지 않았을까는 스스로의 반성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방법이 없네요. 이런 식으로 해야겠네요. 가장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현장에 CEO들을 투입을 좀 시켜가지고 다칠 때까지 일을 좀 시켜야겠네요. 다칠 때까지? 겪어보게. 최근 그거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노동부의 홍보 비디오가 그거야. 사장이 현장에 갔다가 자기가 당연하죠. 자기가 떨어지는 상상을 하게 되는 거야. 거기서 환상을 보게 되는 거야. 그래갖고 고치는 거거든. 정말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네요. 살발한 무난하다운 생각이었습니다. 나 설벌은 나 굉장히 상식적인 사람 아니니? 상식적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대한 부분이 청년 채용에 대한 얘기를 꾸준하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네. 왜냐면 이게 지금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미래, 물론 모든 국민들이 소중하지만 국가적 장래를 본다고 치면 우리 청년들한테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들이 사회의 주력으로 안정적인 기반을 찾을 수 있는 여건을 빨리 마련해 줘야 돼요. 지금 우리 노동시장도 그렇고 우리 소득 불균형이라든 이런 것들이 생기는 이유가 젊은 청년들이 대부분 비정규직이거나 제대로 된 안정적인 직업과 수입을 확보하지 못하고 또 주택 문제에 비롯한 양육 문제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의 생활을 어렵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출산율 저하라든지 인구 감소 소비 비율 감소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10년대부터 젊은 청년 세대들한테 대한 거의 무제한대에 가까운 금융 투자라든지 지원금이라든지 아니면 개인 사업을 할 수 있게 되는 이런 것들을 육성을 해갖고 2010년도 초반에 지금의 중국의 모바일 상거래를 비롯한 핀테크를 비롯한 그 모든 현재 중국의 산업 기초를 단기간에 끌어올리는 효과를 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국가든 어느 세대든지 젊은 세대한테 투자하는 게 제일 많이 남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육을 가지고 백년지 대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잘 키워내고 실컷 잘 키워내놓고 그다음에 나 몰라라 하는 거는 정말 멍청한 짓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단순하게 청년 세대의 표를 따오기 위한 포퓰리즘이 아닌 거예요. 이 나라의 미래잖아요.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서 필요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대기업들이 청년 착취하지 말고 근로조건 어렵게 계약직 이런 거 하지 말고 좋은 일거리 만들고 좋은 대접 해가지고 기업해라. 그러면 니네들 하고 있는 대기업만 할 수 있는 10대 빅 사업들 반도체, 모바일리티, 2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에스, 로봇, 그린에너지, 우주항공, 패션은 좀 할 수도 있겠네. 메타버스 이런 대규모 자본 투입되고 앞으로 큰 돈 벌 수 있는 사업들, 혁신 사업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할게. 대신에 좋은 일자리, 좋은 조건으로 청년들을 고용할 수 있게끔 기업 경영을 해달라라고 요구하는 거거든요. 최근에 독일에서 최저임금을 22% 인상하겠다. 그래서 연내에 16,287원으로 올리겠다라고 노동부 장관이 발표를 했어요. 우리 언론 보기에는 독일이 공산화됐네. 그 나라 망했네. 망했어. 그 기업 망했네.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 그 기사들이 막 나오다가 기사의 논조가 어떻게 가냐면 한편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되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다. 그리고 기업 측에서는 기업 경영이 힘들어진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사설까지 가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뉴스가 싹 없어졌어요. 근데 없앤 이유가 있지. 우리는 사실
올해 최저시급이 9,100 얼마거든요. 만 원 못 갔잖아요. 10%씩 올리기로 했었는데 못 올렸죠. 못 올렸어요. 5.1% 네. 올렸거든요. 근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조사를 해봤더니 경제연구소, 언론, 노동조합이 다 똘똘 뭉쳐가지고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거다. 이것만 해주면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최소한으로 하고 이거 이상으로 올려야 된다는데 완전히 목소리가 모아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하고 정반대예요. 지금 190 받는 최저임금을 120만 원 이하로 내려야 된다는 윤석열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러니까 그 기사를 없애는 그런 거야. 기사를 감히 쓸 수가 없는 거지. 네. 그래서 제가 이런 기사는 절대 묻히면 안 된다. 이래서 굳이 나가서 오늘 아침에 MBC에서도 했고 어제 TVN 강원에서도 하고 이야. 저는 너무 좋습니다. 알바를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꼭 해야 된다. 예. 그 보면은 지금 연합뉴스 제가 찾아봤거든요. 독일 연내 최저임금 16,000여원으로 22% 인상 추진이라고 11일에 나왔어요, 기사가. 근데 저기가 보수당이잖아요. 댓글이 하나도 없어. 연합뉴스인데 어디 숨겨놨는지. 많이 안 보나 보다 뉴스를. 아니 어디 숨겨놨겠지. 뭐 이재명 이상한 이야기는 많이 올라왔더만. 댓글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 이틀 전에 나온 기사가. 이거 나오면 큰일 난다. 그래서 문희정 TV에서 했습니다. 얘기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가서 보시면 되고요. 그걸 보시게 되면 국진당이나 김종인이 얘기하던 노동개혁이라는 그 허울 좋은 말도 안 되는 그 실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물론 뭐 지금 있는 협상에서 우리도 22% 올리기는 어렵겠죠. 근데 아니 10,000원은 가야지. 그러니까 맞아. 근데 정부가 개입해 준다고 하면 정부가 기금이라든지 세금이라든지 예를 들어 최저임금 준수하는 업체들한테는 세금 혜택, 뭐 감세 혜택이라든지 아니면 보조금 혜택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국가 재정에 나서서 일단 이렇게 줘야 돼요. 줘봐야 돼. 그렇죠. 그리고 그 줘반 효과를 보면 되잖아. 진짜 기업이 망하는지 아니면 내수가 활성화되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야. 독일에서 최저임금법이 언제 생겼냐면 2015년에 생겼어요. 왜 생긴 줄 아십니까? 독일이 통일되고 나서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독일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아니 해고 쉽게 해주고 노동시장 유연화, 정말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말 정말 때려주고 싶은 말인데 말 그대로 해고 쉽게 해주고 파견직 일자리 늘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걸 해야지 경제가 살아난다고 난리 지랄 발광을 해가지고 그걸 해줬어요. 3인당 정부에서 해줬다고, 사회민주당 정부에서 해줬다고. 그걸 해줬다고요? 네. 슈레더 총리일 때 그걸 해줬단 말이에요. 야, 그걸 해주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당연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나죠. 그러니까 이게 빈곤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산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했더니 우리 큰일 났는데 노동자 국민들이 거의 빈곤선 아래로 떨어지는데 이래가지고 부랴부랴 만든 게 2015년에 최저임금법을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당연히 또 얘기 나오죠. 나라 망한다. 기업하기 힘들다. 이러면서 인플레이션 심해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 딱 도입하고 나서 되게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기업의 효율도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럼요. 누가 비정규직일 때 열심히 일하겠어요. 내가 내 직장으로 내가 그 소속감과 의무감을 갖고 열심히 할 수 있는 대접을 받아야 사람도 일하는 거지. 그럼. 그래서 흔히 하는 말, 야 벌어서 일한 만큼 가져. 세상에 그런 거 지켜지는 기업과 노동자가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정해진 틀 안에서 그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 거고, 그래 우리도 노동자도 포기할 건 포기하는 거야. 냉정하게 업무 능력 판단해가지고 안 된다고 생각하면 자르세요. 이게 노동 유연성의 그 가치인 거지. 야 내가 너 1년 있으면 300만 원 줄게 라고 200만 원에 데리고 일하다가 1년 있으면 야 너 일 못한다 야 그리고 잘라버리는 게 이게 유연화는 아니라는 거지. 근데 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근데 하잖아. 이거를 우리가 무려 IMF 이후부터 계속 23년 동안 맞아요. 이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첫 직장에서 잘릴 때 그렇게 잘렸어요. 너 방송 못 하잖아. 그냥 자르려면 곱게 자르지. 왜 상처를 주고 자르냐고. 네. 그 또 나름 평가 기준이 있어, 지들 나름대로. 그래서 점수를 매겼는데 방송 능력에 있어서 미달이었어. 내가. 이렇게 방송을 잘하는데 이렇게 욕을 잘하는데 그러니까 없네. 방송 능력이 미달이야. 차라리 못생겨서 이렇게 하고 자르지.
하시죠. 네. 아무튼 이재명 후보를 뽑아야만 하는 이유,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대세라고 인정하고 있는 CEO들이 미리미리 무선 삼촌의 정부 이양에 맞서서 어느 정도의 마음의 각오와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준비하는 모습이 나왔으면 합니다. 네.